안녕하세요. 범성공사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CPI 지표가 발표가 돼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는데 전반적으로 CPI는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상치에서 0.1%포인트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장은 반등이 나왔어요. 오히려 특히나 S&P 500이 1.12%,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4%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 여기 강세를 가장 이제 크게 주었던 건 역시나 엔비디아 쪽이었죠. 엔비디아가 7% 이상 오르면서 900불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굉장히 강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나스닥은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러셀 2000 지수도 마이너스 0.02%로 부진했어요. 이게 중소형주 지수인데 이 러셀 2000 지수가 부진하면서 이게 자금 순환이 돌던 게 다시 대형주로 가버리니까 전반적인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다. 자금 순환이 다시 대형주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좀 불안한데? 라는 느낌이었는데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강세가 나타나는 흐름은 아니었고 특히나 이제 상승 종목 비중을 보면 뭐 그냥 강보합 정도 수준? 많이 오른 건 아니었다라는 게 두드러져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요거예요. 요 차트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양매수, 이게 파란색으로 이제 음영을 표시한 게 양매도 업종인데 보면은 상승 업종에 전반적으로 양매수가 들어가 있고 하락 업종에 전반적으로 양매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상승 업종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보험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 지금 주도하는 세력이 외국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다 그러면 지금은 외국인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좋아하는 업종에 같이 들어가 사는 게 아마 시장에서는 좀 더 편할 것 같고 아직 기관은 조금 아니에요. 기관은 아직은 뭐 강하게 들어온 느낌은 아니라서 기관 수급주가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에 크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업종을 보면 외국인이 어디 들어왔냐 제조업에 많이 들어왔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와 반도체, 정보기술 둘 다 반도체죠. 그래서 IT와 자동차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은행 쪽, 이제 저 PBR 관련된 은행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왔다. 요게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스피에서 증권, 금융, 보험 같은 저 PBR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바이오 쪽은 좀 안 좋은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아직은 뭐 기관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보시면 기관 순매수와 외인 순매수 상위는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기관 순매도와 외인 순매도 상위는 하이닉스가 들었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큰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반도체에 불구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 바뀌는 것 같다. 흐름이 바뀌는 것 같다. 최근에 주도했던 AI 관련된 반도체주들은 조금 쉬어가고 다른 쪽 AI 반도체에서 퍼져나가는 뭐 AI 서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쉬었던 다른 종목들로 좀 수급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흐름은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대한 걸 봤고 테마를 보면 오늘 이제 GPT 스토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XR. 최근에 보이지 않았던 테마들이 많이 보였다는 거죠. 전선과 전력 설비는 최근에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테마인데 AI 전력 서버가 LEA 서버가 늘어나면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가 같이 늘어나야 된다는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 이스트소프트가 GPT 스토어 AI 관련해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테마를 이끌었다라고 보면 되고 엑셀 테마는 여기 엑셀 테마 전반적으로 강했나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게 선익 시스템이 독보적으로 18.6% 오르면서 업종을 주도했어요. 근데 이 선익 시스템이 올레도스라고 해서 이게 소형 OLED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OLED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OLED는 아니고 소형 OLED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그런 증착기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쪽 소형 증착기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이제 점유율이 높은 회사인데 지금 8.6세대 대면적 OLED 관련해서 중국의 BOE 쪽으로 이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XR로 올랐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그리고 하락 테마를 보면 오차트가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거고 반도체 부품 소재가 마이너스 1.3% 하락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조금 안 좋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테마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도체가 아까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안 좋았죠. 수급이 안 좋았고. 그래서 보면 모사트와 반도체 부품 소재가
전반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외국인은 순매도였고 기관도 반도체 부품 소재는 순매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에서도 차별화되면서 수급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코스피는 2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3,300억 순매수인데 이게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다.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보면은 ADR 지표도 이제 바닥을 찍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정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래대금도 지금 10조 원을 다시 넘어섰어요. 2일 연속 거래대금이 좀 부진했는데 11조 원 가까이 이제 거래대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된 느낌이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고 상승 업종을 보면 이제 증권과 금융이 굉장히 강했죠. 저 PBR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고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좋았다.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의약품 쪽은 부진한 모습이었고 2차 전지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뭐 꾸역꾸역 일단 0.02%긴 하지만 꾸역꾸역 이제 올려서 4거래일 연속 올랐고 거래대금은 13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양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대금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고요. 상승 테마에서 보면 가비아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가비아 자회사가 KINS죠. 이 두 개 회사가 클라우드 관련된 회사인데 오라클이 AI 서버 관련된 수주가 많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클라우드 관련주인 이 두 개 종목들도 같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 드렸던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가 14% 올랐어요. 어제도 이제 나이트크루 글로벌 게임이 이제 글로벌리 흥행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는 부진했다. 여기 느껴지고요. 테마를 보면 이제 레몽네인 어제 공시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정재가 자금이 들어오면서 한동 테마주로 다시 묶여서 급등을 했다. 여기에 보이고 그다음에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서버 관련된 종목으로 좀 오른 것 같은데 공조 관련된 사업을 여기가 해요. 이 공조라는 게 에너지 조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 관련돼서 서버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신성 ENG도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붙은 것 같고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는 그러니까 글라스 기판 관련된 테마주로 같이 좀 보는 것 같아요. 그 글라스 기판 관련된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검사 장비가 관련된 주식으로 좀 보는 것 같고 비올은 이제 미국에서 특허 소송이 승리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급증을 보였고요. 그다음 두산도 어제 공시에서 나왔었는데 내부자들 장내 매수가 있긴 했지만 여기가 이제 서버 관련된 기판 수주가 늘어나면서 기판 사업이 반등을 보이니까 역시나 상승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신고가를 보면 신고가가 감소했어요. 이게 시장의 흐름이 이것도 바뀐다고 느끼는 건데 어제만 하더라도 시장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신고가가 늘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들이 쉬고 다른 것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약간 바뀌는 시그널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직 그 전반적으로 신고가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면 특정 업종, 특정 테마 이런 게 강하게 들어오는 건 없어서 아직까지는 수면매 장세로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를 보면 이제 선희시스템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종목도 강하게 들어왔고 가비아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원전 관련된 주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보이는 게 BHI와 우주은행도 유동시총 대비 기관 순매수 상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관 순매수도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대주전자재료가 강한 모습이 나왔고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하긴 했지만 기관의 순매수가 어제에 이어서 또 이어졌어요. 유니셈은 반도체 장비 중에서 스크러버와 칠러라고 해서 온도 조절 장비랑 그다음에 반도체 유해가스를 빼는 장비인데 반도체 쪽에서도 기존 내에 오르지 않았던 다른 쪽으로 자금이 순환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기관의 순매도가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냥 이제 투신 쪽에서 보면 반도체 순매도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기존에 올랐던 것들과의 약간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종목의 차별화가 되면서 올라갔던 거여서 이 차별화된 종목들이 내려오고 못 갔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약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ADR은 계속 얘기 드렸지만 드디어 이제 70대로 접어들었어요. 오늘 이제 309를 기록했던 게 빠졌고 오늘 106이 들어왔으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제 강하게 빠졌고 앞으로도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빠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이 수준에선 크게 이제 ADR이 급등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매수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ADR 지표는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보이고 ADR 지표가 이제 70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시장 지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
코스피 지금 전고점 딱 나잖아요. 고점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갈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요 전고점을 이번에는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시라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